연구원 주주생물음악 연구센터의 이미옥이고요. 오늘 발표 기회를 주신 학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학에서 이제 폐오가노이드를 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폐오가노이드와 마크로파즈를 이제 합친 어셈블로이드 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서 많은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개체 시험법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FDA에서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2022년에 FDA 편배화법 2.0이 통과되는 이래로 현재 이제 3.0은 하원에 통과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올해 4월에는 이제 애니멀 테스트를 제도적으로 정말 줄이기 위한 기회를 제시를 해서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부터 시작해서 한 10년 안에 애니멀 실험을 줄이기 위한 연구를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7월에는 NIH에서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과제에서 애니멀 연구만 포함된 연구에는 더 이상 펀딩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휴먼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대체 시험법의 개발에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 인비트로 모델로서는 오가노이드가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주주세포공학연구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센터는 현재 9분의 이제 피해 박사님들이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분이 각각의 다양한 휴먼 오가노이드를 플루토돈 스템셀로부터 제작하는 연구들을 수행을 하고 있고, 이제 집단 연구로서 이러한 오가노이드를 이제 공대화할 수 있는 순환배열 시스템과 양분 평가법에 대한 개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폐 오가노이드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폐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폐 오가노이드의 개발법과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이제 자연스럽게 감염병 관련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비드 때 이제 바이러스가 얼마나 빨리 퍼질 수 있고 이제 전 세계가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받았는데, 넥스트 팬데믹은 사실 언제 어떤 바이러스가 오느냐의 문제지 이거는 이제 올까 안 올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넥스트 팬데믹이 왔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 배웠던 거는 팬데믹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심장병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100일 안에 이제 백신이라던가 아니면 치료제가 개발되어야 한다고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100일이라는 미션이 얼마나 어렵냐면, 코비드가 이제 감염됐을 당시에 굉장히 이제 이런 프로세스를 빨리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치료제가 승인됐던 게 250일 정도, 그리고 백신이 승인됐던 게 300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100일로 단축시키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는 오가노이드 기반으로 해서 평가법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감염 모델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면 세포 감염 모델이 이제 개발된 지가 한 30년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생쥐 감염 모델 같은 경우는 사실 바이러스는 포스트 트로피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감염할 수 있는 모델인지 아닌지를 조사해야 되는데, 코비드 같은 경우는 생쥐는 감염할 수 없었고, 다행히 그 전에 사스코비드와 리셉터를 에이스트로 공유했기 때문에 그때 만들어진 마우스 모델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우스 모델이나 영장류 감염 모델이 만들어지는 90일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100일 안에 치료제나 백신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이걸 테스트할 수 있는 감염 모델 자체가 만들어지는데도 90일이 걸렸으니까 100일이라는 그 목표가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이고, 이걸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오가노이드와 같은 바로 테스트 가능한 이런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바이러스 분야에서는 오가노이드가 차세대 모델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류 독감을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으로 이런 폐의 다른 때문에 이제 새에 감염할 수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마말리아를 인플루엔자 시키지 못하는데 최근에 많은 변종들이 발생되면서 이제 조류를 감염했던 H5N1이나 H7N1 같은 것들이 마말리아를 감염시키면서 굉장히 위험성 높은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류와 폐뿐만이 아니라 마말리아 안에서도 이제 폐에서는 굉장히 조금씩 조직에서 차이가 보이는데요. 이제 마우스와 이제 휴먼을 보시면 HNE만 봐도 조금 다르다라는 것은 보이는데 최근에 신입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세포 타입이나 재생에 관여를 하는 줄기세포가 특히나 다르다라는 것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장류부터 존재하는 이 AP 제로 스템셀이라는 게 이제 마우스에는 발견되지 않고 이제 영장류나 휴먼에서 발견된다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차이들을 명확하게 연구하기 위해서는 휴먼 시스템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했던 폐오라노이드 같은 경우는 이 영장류나 휴먼 티슈에서 발견되었던 AP0 스템셀의 특성을 가지면서 기능적으로도 유사한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이런 오가노이드는 이제 에어웨이, 기능적으로 funk셔널한 에어웨이 오가노이드와 이제 엘비올라 오가노이드로 양쪽 다 분화 가능한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가노이드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감염 모델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사스코비2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가노이드가 에피세리얼셀이 휴먼의 특성을 가진 기능적으로 워처한 오가노이드를 저희가 만들긴 했는데 휴먼 럼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세포가 존재합니다. 특히 그 휴먼 럼 아틀라스가 2021년에 네이처에서 보고가 됐는데 이 신입셀 데이터에 따르면 한 57여 종의 세포 타입이 폐에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것 중에서 에피세리얼 셀은 이제 일부이고 엔도세리얼 셀이나 스트로말 셀, 이뮨셀들 굉장히 다양한 세포가 있습니다. 근데 인비트로에서 이러한 셀 다이버시티를 다 묘사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저희 오가노이드는 사실 에피세리얼 셀로만 구성된 오가노이드입니다. 근데 감염병을 연구할 때 이제 면역 반응이 없는 것이 굉장히 기획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면역셀을 좀 포함된 어셈블로이드를 만들고자 하였는데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면역셀을 인비트로에서 완벽히 구현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처음으로 도전했던 거는 이 엘비올라 마크로파지가 레지던트하게 렁에 항상 상주하는 마크로파지거든요. 그래서 디펜스와 셀 호메오스타시스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가 감염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 파고다이프시스 기능을 하고 그리고 다른 면역셀을 불러들이는 그런 케모타치스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비올라 마크로파지는 일단 먼저 인비트로에서 구현을 해보자를 목표로 연구를 이제 당시에 질병청에 계셨던 김정현 박사님과의 연구를 공동 연구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김정현 박사 연구팀에서 이제 마크로파지를 분화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저희는 이제 엘비올라 오가노이드를 제작하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저쪽에서 이제 마크로파지를 받아서 저희가 분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했었는데요. 이제 굉장히 제일 처음 어려웠던 게 이 엘비올라 오가노이드, 그러니까 마크로파지 대지에서 럼 오가노이드를 키워봤더니 오가노이드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럼 미디어에서 마크로파지를 키워봤더니 그 서비스 마커가 유지가 되지 않는 특성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그러면 어떤 페이지에서 분배를 할 수 있나, 기능적으로 이제 기능이 서로 모두의 기능이 유지되면서 이제 이걸 만족시킬 수 있는 배양 페이지를 찾는 일이 사실 제일 어려웠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했던 일은 각 컴포넌트들이 각 오가노이드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필요한 팩터는 뭐고 가장 위험한 서로에게 위험한 팩터가 뭔지를 찾는 작업을 수행을 했었었어요. 그래서 마크로파지에서는 FBS나 NCSF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럼 오가노이드에서 FBS가 들어갔을 때 서바이벌이 감소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마크로파지 유지를 위해서는 FBS를 뺄 수는 없었고, 그래서 이제 FBS가 들어가면서도 이제 럼을 잘 살릴 수 있는 팩터가 뭘까라고 해서 세질 멘탈을 변했을 때 이제 럼 오가노이드 서바이벌을 증가시킬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럼이 유지되는데 필수점인 요인 중에서 이제 마크로파지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인자가 뭔지를 찾아봤었는데 그 GSK 이니비터와 덱사메타존이 이제 마크로파지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팩터들을 제외한 그런 배양 배지를 통해서 공배양 배지를 이제 캔디데이트를 정하고 그것 중에서 이제 마크로파지의 기능성이 유지되는 배지를 확인을 했었고요. 그래서 공배양을 했을 때 캔디데이트 미디어 중에서 이번 미디어를 실시했을 때 LPS 리스판스도 잘 일어나고 공배양도 잘 되는 걸 확인했고, 저희가 마커 익스프레션으로 이제 마크로파지와 엘비올러 얼건인데 양쪽 모두의 필터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콩깍지가 한 단어에 실시간 리액션을 해보면 빨간색 표시된 마크로파지인데 이 마크로파지가 이제 슈퍼코디아를 만들면서 럼 근처로 이동하는 현상도 확인할 수 있었었고요. 그래서 테이블로도 슈퍼코디아가 만들어지고 펑셔널하게 이제 일별로 organoid에서 세크레이션을 라멜과 바디도 이제 파브사이클시스로 흡수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organoid가 이제 마커가 유지될 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능적으로도 이제 펑셔널한 어셈블로이드를 제작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어셈블로이드에서 이제 식물세 분석을 했을 때 기존에 있던 마크로파지의 캐릭터가 이렇게 T 플랫에서 이제 변화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 이런 변화가 럼 마크로파지 셀로 이제 시프트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티슈 어댑테이션은 인비보에서 잘 알려진 현상인데요. 이제 각 조직에 존재하는 마크로파지가 조직에서 유래된 어떤 팩터들에 의해서 조직 특이성을 가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렁에 있는 엘비올라 마크로파지와 굉장히 organoid에서 프로포처를 했을 때 이제 유사해지는 현상을 이제 싱글셀 수준에서 그리고 단백질 수준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저희가 조금 더 이 티슈 어댑테이션이 제대로 일어난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토탈 시퀀싱 인젝스 분석을 통해서 이제 휴먼 프라이머리 엘비올라 마크로파지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현상도 코렐레이션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에서 각 조직별로 존재하는 마크로파지 특에서 마크로파지인데 조직 특이적인 진 익스프레션에 대한 NGS 보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다른 마크로파지와 다르게 렁 엘비올라 마크로파지에서만 특이적으로 변한 유전자를 저희가 460개 정도를 솔팅해낸 다음에 이런 유전자들이 저희 어셈블로이드에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봤는데 컨트롤 대비 엘비올라 어셈블로이드에서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 확인했던 거는 인비트로에서 저희가 만들어진 엘비올라 어셈블로이드를 제작을 했을 때 그런 조직에서 확인되는 이런 티슈 어댑테이션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이런 마커 익스프레션이 휴먼 엘비올라 organoid에 가까워질 뿐만이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조금 더 어처베이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마크로파지는 사실 아까 리피드를 흡수하거나 이런 기능 외에도 죽은 셀을 파고사이토시스를 통해서 제거를 해줌으로써 티슈 호메오스테시스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티슈 데미지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블레오마이신을 트리트먼트 하고 엘비올라 organoid가 데미지
이제 제거를 한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리피드 스테인을 통해서 옥시다이시즈 리피드로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그 결과 이제 마크로파지에서만 이런 옥시다이시즈 리피드가 관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들은 이제 폐가 죽으면서 발생한 옥시다이시즈 리피드를 마크로파지가 흡수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인비브에서 나타나는 이런 죽은 셀을 제거하는 기능도 실제로 오가노이드 어셈블로이드에서 제공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마크로파지 티슈 어댑테이션이 그럼 어떤 기전으로 휴먼에서 일어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기존의 티슈 어댑테이션에서 조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진 팩터들의 익스프레션을 확인을 해보았는데 실제로 오가노이드 싱글셀에서 GM-CSF나 GCSF가 익스프레션 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세클리톤 분석에서 엘비올 렁에서 이제 GM-CSF가 세크리션 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렁 오가노이드만 존재하는 이 오가노이드에다가 GCSF나 GM-CSF를 트리트먼트 해보았을 때 GM-CSF 트리트먼트에 의해서 아까 전에 공배양에 의해서 증가했던 티슈 어댑테이션 팩터들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GM-CSF가 중요한 팩터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중요한지 중화항체 트리트먼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았을 때 중화항체를 트리트먼트한 어셈블로이드에서는 아까 티슈 어댑테이션 팩터들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확인을 하고 논문을 제출을 했었었는데 이제 리비전 과정에서 너바웃으로 정말 그 효과를 증명하라라는 코멘트를 받아서 이제 GM-CSF 유전자를 렁 오가노이드에서 제거를 했을 때 이제 마크로파지의 티슈 어댑테이션 현상이 이제 블락되는지를 저희가 실험적으로 검증을 하였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휴먼에서 마크로파지의 티슈 어댑테이션은 그 에피세리얼 셀에서 시크리션된 GM-CSF 때문이라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분석 중에 재미있었던 게 아까 전에 앞서 말씀드린 이런 마르코라던가 이런 티슈 어댑테이션 팩터들은 어느 정도 잘 알려진 팩터들이었는데요. 저희가 분석한 것 중에서 설플톤트 메타볼리즘 관련된 유전자들이 그 마크로파지에서 굉장히 어셈블로이드에서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싱글셀에서도 보면 원래 마크로파지에서는 설플톤트가 굉장히 전혀 발현하지 않는데 포컬처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레벨로 꽤 많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게 저희 인비트로 시스템에서 아트리프트로 나타나는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휴먼 티슈 샘플도 확인을 해보았는데 티슈 샘플에서도 이제 약하지만 마크로파지에서 설펠카운트가 발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렁 분할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설펠카운트 C를 발현하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 설펠카운트 C가 마크로파지에서 익스프레션을 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고 생각을 했었고 저희도 사실 잘 이해는 안 됐었는데 아까 티슈 어댑테이션을 공부하는 문자인 GM-CSF를 너무 일반적으로 쳤을 때 다른 분자들은 다 증가를 하는데 이 설펠카운트 관련된 분자들은 GM-CSF에서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보고 설펠카운트가 마크로파지에서 증가하는 거는 다른 기전으로 증가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리뷰어들은 파브사이토시스에 의해서 먹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질문을 했었었는데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보면 파브사이토시스 기능이 없는 노스펠셀에서도 설펠카운트가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파브사이토시스보다는 저희는 엑소존 기반으로 해서 전달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이제 렁 오가노이드에서 엑소존을 분리해서 분석을 해봤을 때 렁 오가노이드에서 엑소존이 굉장히 많이 스크래션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중에서 설펠카운트도 굉장히 높은 레벨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GM-CSF와 같은 솔루트 팩터 외에
인터랙션을 주고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마크로파지나 렁 에피셀륨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마크로파지에 의해서 렁 에피셀륨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을 해봤었는데 이 변화는 이제 마크로파지의 변화보다는 조금 작은 수준이긴 한데 재미있게 이제 인터루킨 시그널링이나 뭐 이뮤 리스판스 그리고 이 디펜스 관련된 유전자들이 증가함과 동시에 이 서비컨트 메타볼리즘도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특히 서비컨트 A의 증가가 눈에 띄었는데 저희가 실제로 포컬처를 하는데 RT-PCR 검사를 했을 때도 서비컨트 A는 항상 우위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그 마크로파지에 의해서 렁의 서비컨트 A가 어떻게 증가하냐를 증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게 다이렉트한 인터랙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이렉트 인터랙션 기반일 수도 있고 인다이렉트한 인터랙션이 중요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 마크로파지와 렁 오가노이드 하나의 종에서 다이렉트 인터랙션이 가능하도록 포컬창 모델도 사용을 했지만 그 마크로파지를 하나의 동에 놓고 렁 오가노이드를 다른 동에 이베딩을 해서 이 두 개가 솔루블하게 미디엄만 공유하는 이 파라바이오틱 오가노이드 컬처 시스템으로 저희가 증명해 보았을 때도 이런 셀렉턴트의 증가가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크로파지에 의한 엘뷸라 에피셀륨의 셀렉턴트 증가가 솔루블한 팩터 기반으로 이루어진다고 확인할 수 있었고 마크로파지에서 많이 세크리션 되고 있는 인터루킨 1 베타나 인터루킨 6를 트리트먼트 했을 때 이런 유전자들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1990년대 부분에서 인터루킨 1 베타가 설펙턴트 A를 증가시킨다는 논문은 기존에 보고된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터루킨 1 베타뿐만이 아니라 저희 실험 시스템에서는 인터루킨 6도 증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리뷰어들이 이제 너바우스로 검증해라 라고 요청이 와가지고 이번에는 저희가 마크로파지에서 이제 인터루킨을 너바웃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엠브리오닉 스템셀에서 인터루킨 6와 인터루킨 1 베타를 너바웃 시켜서 마크로파지로 분화하는 연구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연구에서는 이제 앞선 GMCSF처럼 훌륭한 결과를 얻지는 못했던 게 인터루킨 6를 너바웃 시켰을 때 컴퓨테이션으로 인터루킨 1 베타가 너무 증가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터루킨 1 베타가 너바웃된 오가노이드 그러니까 마크로파지에서는 인터루킨 6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셀펙턴트 증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하나를 없애면 다른 하나가 증가하는 현상 때문에 아까처럼 펑셔널 리커버리를 이제 볼 수는 없었고 그 대신 셀펙턴트 A에 대해서는 그래서 큰 차이가 없었지만 이제 보면 인터루킨 1 리셉터 1이라든가 SH3A2 같은 경우는 이 IL6 너바웃셀에서만 이제 조금 강조하는 현상을 관찰해서 얘네들의 기능에서는 IL1 베타가 더 중요한가 보다 정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저희가 어셈블로이드를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문제로 저희가 이제 그 다음에 연구를 했었고요. 저희가 이 당시에는 DLC에서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어서 이제 LPS를 트리트먼트 했을 때 싱글셀로 이제 마크로파지와 엘뷸러 오가노이드가 각각 어떻게 다르게 리스판스하는지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보시면 이제 LPS를 트리트먼트하면 마크로파지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렁 오가노이드 같은 경우는 IL1 리셉터 1의 익스프레션이 높은 세포군에서 이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DEG를 분석을 해봤을 때 엘뷸라 어셈블로이드에서는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한 DEG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마크로파지에서 LPS 리스판스가 크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대표적으로 인터루킨 시그널링 관련된 유전자라던가 케모타치스 그리고 마크로파지의 활성화 관련된
있는 유전자들의 증가를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 엘비올레 센트루이드에서는 인터프린 시그널링 증가는 이제 당연하고, 그 외에도 재밌었던 게 이제 엘비올라 타입 1 셀의 기능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인비보 결과와 유사한 결과라고 생각을 해서 인비보에서의 다양한 디스탄스를 인비트로에서도 어느 정도 모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결핵 감염 실험이나 현재는 이제 이거는 이제 추후 연구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H1N1이나 이런 감염 모델에서 면역셀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만드는 루가노이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현재 저희 연구소와 다양한 출연자원이 합쳐져서 국가 전임상 지원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바이러스 치료제나 백신 연구 후물질이 있을 경우 저희한테 의뢰를 해주시면 저희가 효능과 이제 독성에 대한 테스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건리드 같은 경우는 아직 독성 테스트는 해드리진 못하고 이제 유효성 평가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관련 연구는 이제 박사과정인 이영선 학생과 이제 저희 졸업한 강지수 학생이 주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